1940년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프랑스 국경에서 1,000만 명이 죽으면서 엄청난 참호전을 벌였습니다. 여기를 단 보름 만에 뚫고 들어가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전 프랑스군의 절반을 포로로 잡아버리고 붕괴시키고 결국 6주 만에 프랑스가 함락이 됐는데 실제로 전투는 보름 만에 끝났어요. 처칠이 그런 말을 했죠. 당신네같이 크고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망할 수가 있느냐. 6년이 걸렸던 전쟁을 사실 보름 만에 끝냈던 것이 전격전이었어요. 그 전격전을 만들었던 사람이 구데리안입니다. 흔히 이제 롬멜을 많이 아시는데 롬멜은 구데리안 밑에 사단장이었고 이제 스타가 됐을 뿐이지 정말 전격전을 만들었던 사람은 구데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명장열전 오늘의 주인공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격전의 창시자였던 구데리안입니다. 이 전격전이 나오게 된 데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1차 세계대전 하면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참호전이죠. 이 참호전이 정말 끔찍했는데 참호가 문제가 아니라 참호까지 가는 과정. 참호를 거의 10중으로 이렇게 파놓고 중간에 이렇게 철조망 해놓고 이 참호에서 참호 사이를 이제 공격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를 기관총과 당시에 발달했던 대포로 킬링존을 만들어버리죠. 이 킬링존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었어요. 보통 1개 중대가 돌격하면은 뭐 15분에서 5분 사이에 전멸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제일 힘든 게 목격, 참전기 이런 게 없어요. 보통 전투 한 번 하고 나면 살아남았던 사람 그 다음에 죽으니까. 보통 뭐 소대장, 중대장들은 한 5분, 15분이면 다 전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중대장은 대체로 뭐 심부름 갔던 사람, 방금 배치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중대장 되고 이쪽 독일 쪽과 연합군을 합쳐서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독일의 장군 중에 별명이 발칸의 도살자였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왜 발칸의 도살자냐면 엄청나게 죽어가는데 당장 어떤 새로운 전술을 짜낼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겼는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병력으로 밀어붙여갖고 자기 부대에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죽었대요. 근데 이분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근데 이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개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날 밤 독일 참모총장 집에 누가 이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모총장이 탁 문을 열어보니까 그 발칸의 도살자 장군이에요. 왜 왔냐 그랬더니 그 도살자라고 알려진 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1,000만 명을 죽일 거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다. 저도 그 기록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한번 전쟁이 났다 하면 성인 남자의 절반은 죽어야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현대전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물론 안 하면 좋겠죠. 안 하면 좋겠는데 전쟁은 벌어지니까. 그러면 1차 세계대전 때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느냐. 이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무기와 화력이 발달하고 국가의 도원체제가 발달하면서 이런 살육전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이미 남북전쟁 당시에 예고가 됐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사실 잘 마련되지 않았어요. 물론 몰트게는 예언을 했죠. 미래의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까지 이게 대비가 안 돼 있다가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호전에서 이 맨몸으로 돌격하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탱크였어요. 그래서 이게 탱크도 만들려고 막 했는데 사람이 항상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전쟁 끝나니까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전쟁이 나서 살육전이 되니까 야 이거 빨리 만들어. 그래서 후다닥닥 만드는데 이렇게 후다닥닥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탱크를 원래 설계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 있어요. 탱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장갑이고 하나는 바퀴예요. 그럼 탱크라는 데 비중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예요. 장갑을 두껍게 해서 날라오는 포탄과 총알을 튀겨내고 이제 우리가 보통 탱크를 그런 뜻으로 쓰죠. 그래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바퀴, 기동이라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 고민이 너무 허겁지겁하다가 전쟁이 나버리면서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왔던 탱크가 이제 영국의 마크 1인데 저 모습을 보면 그냥 이렇게 둔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장갑에다 비중을 둔 거예요. 그 장갑이 두꺼워지려니까 또 커져야 되잖아요. 커져야 되다 보니까 엔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더 크게 만들고 싶었는데 엔진이 감당이 안 돼서 저 탱크의 엔진이 그 유명한 영국의 런던의 2층 버스 있잖아요. 빨간 2층 버스. 그거 엔진을 떼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버스는 잘 굴러가지만 저 철판이 굴러가려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가다가 뻗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투에 투입을 했는데 최초에 투입된 전투가 그 유명한 솜 전투입니다. 하루에 뭐 10,000명이 죽고 뭐 10만 명이 죽었다니 엄청난 전투인데 막상 집어넣고 보니까 이게 뭐 힘도 없지 뭐 나름대로 야심차게 집어넣었는데 탱크 부대가 전멸을 하고 독일 진지 앞에 간 건 겨우 한 대 가고 뭐 이래버렸어요. 이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켰냐면 마타알이라고. 사실 마타알이는 완전 삼류 간첩이었고 간첩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다리 역할하는 애였는데 제가 이게 누설해가지고 탱크가 누설돼서 우리가 전멸했다고 마타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저 여자 하나가 뭐 영국군 탱크 부대를 전멸시키고 뭐 10만 명을 죽였다. 마타알이가 억울한 거고 사실은 이게 개발이 잘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정작 탱크를 오늘날 탱크로 만들었던 건 프랑스였어요. 좀 늦게 개발했지만 르노 1형 전차라는 게 회전 포탑이 들어가고 소위 말하는 기동력을 키워서 우리가 아는 그런 탱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탱크 개발에서 제일 늦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이 사람들도 처음엔 장갑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1차 대전 때 독일 탱크 찾아보시면요. 이게 그냥 시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모양도 다 다르고 뭐 그냥 버스에다 철판 붙인 막 이런 중장갑이었어요. 여기서 탱크는 장갑이 아니다 바퀴다. 즉 기동이다라고 파악했던 사람이 독일에서는 구데리안, 미국에서는 패턴이었습니다. 패턴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르노 탱크를 받아서 미국 탱크 부대를 창설했었고 구데리안은 1차 대전 때 탱크 부대를 만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수송과 통신병과였어요. 그러나 전쟁의 문제는 알았죠. 그럼 이 전쟁의 문제가 뭐냐? 참호전의 문제가 뭐냐? 원래 전쟁은 보병들이 싸우던 전쟁이 아니에요. 보병들이 가서 이렇게 1대1로 붙으면 수없이 죽어요. 상대가 형편없을 땐 괜찮아요. 가서 밀어붙이면 되니까. 근데 영국하고 독일,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싸우면 양쪽 다 비슷한 나라의 비슷한 군대잖아요. 비슷한 애들끼리 싸워서 하니 같이 죽어가는 거죠.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 원래는 기병이 해결해 줬습니다. 보병은 서로 견제하는 사이에 기병이 들어가서 뒤를 치면은 전투는 끝나는 거였으니까 실제로 많이 안 죽었다고요. 내가 이렇게 밀고 있는 동안에 누구 기병이 먼저 가서 뒤나 측면을 치면 전투는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총하고 대포가 나오니까 기병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다 죽거든요. 그럼 보병들이 승부를 내야 되니까 보병들이 쫙 가서 그냥 너 죽고 나 죽기로 싸우니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기관총하고 대포로 갈겨대니 뭐 수도 없이 죽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기동이 빠진 거예요. 이 기동을 살려줄 총과 화약의 시대에 기동을 살려줄 무기가 뭐냐? 이게 탱크라는 걸 찾아냈는데 이 탱크라는 걸 찾아낸 사람이 정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전쟁에 대해서 잘할 것 같죠. 누가 그러더라고. 전문가를 하면 미시를 보는 거다. 전문가란 사람은 뭔가에 매몰돼서 크게 보지를 못해요. 본질을 놓쳐요. 몰트게가 참모본부를 만든 건 이걸 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래도 못 본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구데리안이 이걸 본 거예요. 우리가 살육전으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야. 전쟁을 빨리 끝내주는 기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몰트게가 말했던 미래를 보는 통찰을 구데리안이 한 겁니다. 철저하게 원인과 조건과 변화 요인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구데리안은 이걸 한 거예요. 왜 전쟁에서 살육전이 됐는가? 기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몰트게가 했던 중요한 말 있죠. 현재의 조건에 만족하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해라. 구데리안이 탱크 부대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탱크의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이게 기동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느린 속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당시 독일은 탱크를 만들지 못하도록 1차 세계대전 이제 패배하고 나서 베르사유 군축조약대에 의해서 탱크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풀리면 하지.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지 하면 항상 늦어요. 미리 하면은 먼저 총알 맞는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는데
때가 돼서 하면 늦는 게 더 위험해요. 그래서 구대리안이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탱크라고 해놓고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왜 중요하느냐? 연습을 한 사람하고 안 사람에게 뭐가 문제냐? 그때 오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전술훈련을 막 하려고 그런 거야. 하다 보니까 빨리 움직이면서 팀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형이라는 게 가다 보면 돌멩이도 나오고 장애물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탱크라는 게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막 가다 보니까 팀워크가 안 맞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야,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구대리는 어떻게 하느냐? 무선 통신기를 안에다 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무선 통신이 잘 안 되긴 했는데 좌우간 그거 달아가지고 전차끼리 통신을 하게 돼요. 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기동전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느냐? 차가 똑바로 가는 거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천천히 가는 거하고 빨리 가는 거하고 기름이 누가 많이 먹겠습니까? 당연히 얘들이 많이 먹어요. 이렇게 막 먹으니까 기동전을 하자고 막 가는데 기름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주유소에서 기름 올라야 되는데 주유소를 어디서 들고 와요? 그래서 찾아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요즘은 그거 없더라. 옛날에 SUV는 꼭 뒤에다 타이어 이렇게 달아매고 옆에다 X자 표시된 사각 기름통 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게 전차부대가 개발한 거예요. 얘들이 가다가 중간에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주유소를 끌고 올 수가 없으니 사각 기름통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딱 잡아서 들 수 있는, 물론 그걸로 전차에다 기름 넣으려면 죽을 고생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온 게 그 사각형 기름통입니다. 하다 보니까 보병들하고 통신이 돼야 되니 전차부대는 혼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병들하고 교신을 하려니 이게 또 뭐가 돼요? 뚜껑 열고 나가면 총알 맞을 거고. 그래서 나온 게 그 영화 보시면 가끔 뒤에서 땅땅 때리면 뒷뚜껑에서 전화기 열어가지고 아내랑 통신하는 거. 이런 걸 다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프랑스군이 이게 없었거든.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벌어져가지고 독일군이 막 들고 오니까 프랑스군도 알은 거예요, 중간에. 아, 얘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하자. 하려고 했더니 통신 안 돼. 기름 빨리 떨어져. 이래서 대응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동전을 하면서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가 터져요. 천천히 갈 때는 사람이 이렇게 대우를 맞추고 문제를 같이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뉴얼을 갖고 시나리오를 갖고 해도 돼요. 근데 기동전을 하려면 이렇게 확 빨리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총알 날아다니는 전쟁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동을 하려다 보니까 순간적인 상황에 대해서 빨리 임시적인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휘관들이 그런 대응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임무형 전술입니다. 쏨 전투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실제로 첫날 전투가 끝날 뻔했어요. 공격을 하러 갔더니 독일군이 마침 교대 시간이라 고지 하나를 비워놓은 거예요. 그 고지가 너무나 중요한 고지였어요. 갔더니 고지가 비었네. 근데 그 고지를 원래 목표로 했던 중대는 오다가 다 전멸해버렸고, 옆에 있는 중대가 가서 봤더니 이게 빈 거예요. 그럼 자기는 원래 일로 가야 되는데 이 고지가 비었어요. 이거를 점령하면 다 이기는 거야. 우리 생각엔 그냥 가면 되죠. 군대라는 게 명령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뒤로 이제 전령을 보내서 어떡할까 물어보려고 그랬죠. 가다가 전령이 또 다 죽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도 하루 왼종일 걸려요. 그 사이에 독일군은 배치가 돼버렸죠. 이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동전을 연습하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더 빨리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임무형 전술이라는 걸 만들어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휘관이 지 맘대로 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터져 나와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기동전을 해야 된다는 게 제1명제니까 이거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고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구대리안이 임무형 전술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임무형 전술을 만들어내고 보니까 놀라운 또 그렇게 깨달았어요. 뭐냐? 임무형 전술이 처음에는 되게 위태위태하고 막 이렇게 뭔가 명령 계통이 안 살고 위험할 것 같았는데 깜짝 놀랄 걸 발견을 합니다. 그냥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하고 임무형 전술로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한번 해하고 똑같이 전쟁을 겪었을 때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임무형 전술의 가장 중요한 건 전쟁터에서 배우는 게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미국, 영국, 소련 연합권 장군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뛰어난 군대가 어디냐? 독일군이었다고 그랬어요. 뭐가 제일 뛰어나냐? 걔들은 정말 이상해. 보통 군대에 사병이 장교가 죽으면 부사관이 지휘를 해. 부사관이 죽으면 병장이 지휘를 해. 여기가 상병쯤 가면은 그때부터 와야 돼. 예를 들면 1병, 2병만 남으면 그다음부터는 안 돼. 그런데 독일군은 갓 들어온 신병까지 내려가도 군대가 와해가 안 되더라. 쟤들은 어떻게 저게 되니? 사실 그게 임무용 전술이에요. 마크 1 탱크를 사용했던 영국군 기갑부대원을 기리는 동상이 런던에 가면 있는데 거기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진흙탕을 건너서 언덕을 건너서 저 멀리 푸른 초원까지. 그건 아마 진창을 건너서 참호를 건너 포연의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의미일 텐데 여기에 구데리안의 기동전의 교훈을 가미하면은 그 푸른 초원이 바로 신세계 창조의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기갑부대의 교훈은 구데리안이 지금 태어나도 독일군에도 채용할 것 같아요. 진창을 건너서 뛰어드는 사람이 푸른 초원을 볼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바다로 가서 미 해군 제독이었던 니미츠 제독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마지막 강의,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